일화 낯선 땅에서의 첫 발자국. 인천공항에 내린 그 순간 마르코스의 가슴은 설렘과 두려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에콰도르 키토에서 무려 26시간을 날아온 28살의 청년은 2개의 낡은 가방과 몇 안 되는 달러, 그리고 막연한 꿈 하나만을 품고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가혹했습니다. 공항에서부터 시작된 한글 간판들의 물결, 빠르게 오가는 사람들의 발걸음, 그리고 귀에 익지 않은 한국어의 억양들이 그를 완전히 압도했습니다. 지하철 안내방송도, 거리의 간판도, 심지어 편의점에서 물 한 병을 사는 것조차 모든 게 낯선 언어의 높고 두터운 벽이었습니다. 그는 에콰도르에서 나름 영어도 할 줄 알고 스페인어는 물론 원주민 언어인 케체로까지 구사했지만 한국어 앞에서는 완전한 벙어리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공항 리무진 버스에서 내려 처음 서울 거리를 걸었을 때의 그 막막함과 외로움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마르코스입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를 떠올리면 지금도 가슴이 떨려요. 그때 저는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싶다는 단순하지만 간절한 꿈 하나만 가지고 있었어요. 에콰도르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안데스 산맥 기슭의 작은 마을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그 깊은 보람. 가난하지만 순박한 사람들과 함께했던 그 소중한 경험을 더 넓은 세상에서 펼쳐보고 싶었거든요. 특히 아시아의 선진 복지 시스템을 배우고 싶어서 한국을 선택했는데 막상 와보니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어요. 첫 달은 정말 매일매일이 살얼음판 위를 걷는 것 같은 전쟁 같은 나날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또 어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질까 하는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했죠. 가장 기본적인 것들도 모두 어려웠어요. 은행에서 계좌를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휴대폰을 개통하는 것, 심지어 버스를 타는 것까지도 하나하나가 산을 넘는 것 같았거든요. 처음 며칠은 길을 물어보는 것도 무서워서 지도만 보고 헤매다가 몇 번이나 완전히 다른 곳에 도착한 적도 있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지하철역에서 길을 잃었을 때예요. 그날은 11월에 차가운 비까지 내리고 있었는데 사람들은 모두 검은 우산을 쓰고 바쁘게 지나가고 저는 젖은 지도를 들고 서서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해하고 있었죠. 한국어로 물어볼 용기도 없고 영어로 말을 걸어도 대부분 당황해하시거나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피해가시더라고요. 그때 정말 이 세상에 나 혼자만 남겨진 것 같아서 절망적이었어요. 에콰도르에 있는 어머니 생각이 나면서 눈물이 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한 할머니께서 제가 우두커니 서 있는 걸 보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시더니 천천히 다가오셨어요. 60대 후반쯤 되어 보이셨는데 영어는 전혀 못하셨지만 손짓발짓으로 어디로 가려고 하는지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미리 준비해간 종이에 적어온 주소를 보여드리니까 하시면서 고개를 끄덕이시고는 직접 제 손을 잡고 개찰구까지 데려다 주셨어요. 심지어 당신의 교통카드까지 빌려주시면서 어떻게 찍어야 하는지 직접 보여주셨거든요. 그때 제가 얼마나 감동했는지 몰라요. 그때 처음으로 이곳 사람들도 마음은 정말 따뜻하구나 하고 깊이 느꼈습니다. 언어는 전혀 통하지 않았지만 그 할머니의 주름 가득한 미소와 따뜻한 손길은 제게 첫 번째 희망의 불씨가 되었어요. 지하철 안에서도 계속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지켜보시다가 제가 내릴 역에서 함께 내리셔서 출구까지 안내해 주셨어요. 헤어질 때 그분이 손바닥에 힘내세요라고 한글로 정성스럽게 써주신 게 지금도 생생해요. 그때는 한글을 전혀 못 읽었지만 그 따뜻한 마음만큼은 충분히 전해졌거든요. 지금도 그 손글씨를 사진으로 찍어서 핸드폰에 간직하고 있어요. 그날 밤 6평도 안 되는 작은 고시원 같은 원룸에서 혼자 울면서도 그 할머니 덕분에 내일은 조금 더 나아질 거라고 믿을 수 있었습니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네온 사인들이 깜빡이는 걸 보면서 과연 나는 이 복잡하고 빠른 도시와 진짜 친해질 수 있을까 하고 자문했죠. 에콰도르의 여유롭고 느긋한 삶과는 너무나 다른 한국의 빠른 템포가 때로는 숨이 막힐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 할머니의 따뜻한 손길과 걱정 어린 눈빛이 계속 마음에 남아 있었어요. 그게 바로 제가 한국에서 받은 첫 번째 진짜 사랑이었거든요. 그 순간부터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제 마음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마음은 통할 수 있다는 걸 처음 깨달은 순간이었죠. 이화 불편함에서 편리함으로 한 달, 두 달이 물 흐르듯 지나가면서
마르코스는 한국의 놀라운 시스템들에 점점 익숙해져 갔습니다. 처음엔 모든 것이 너무 빨라서 어지럽고 당황스러웠던 지하철의 정확한 시간표, 24시간 언제나 환하게 불이 켜져 있는 편의점들, 카드 한 장으로 모든 것이 마법처럼 해결되는 간편한 결제 시스템들이 이제는 없으면 안 될 소중하고 편리한 일상이 되었습니다. 특히 그를 가장 크게 놀라게 하고 감동시킨 건 병원에서의 충격적인 경험이었습니다. 에콰도르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의료 시스템의 놀라운 접근성과 합리적인 비용이 그의 기존 고정관념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이런 편리함들이 돈이 많은 사람들만을 위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어느 추운 12월 겨울날 감기가 심하게 걸려서 열이 39도까지 올라갔을 때가 있었어요. 몸이 너무 아파서 일어날 수도 없었는데 에콰도르에서라면 이런 상황에서 병원에 가는 건 정말 큰 결심이 필요한 일이거든요. 진료비가 너무 비싸서 웬만해서는 약국에서 해열제만 사서 며칠 버티는 게 일반적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고시원 옆방에 살던 대학생이 빨리 병원에 가봐야 한다고 하면서 직접 택시까지 불러주더라고요. 반신반의하면서 근처 내과에 갔는데 진료비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에콰도르에서라면 한 달 월급을 몽땅 써야 할 치료를 여기서는 겨우 8,000원으로 받을 수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제가 잘못 이해한 건 아닌가 싶어서 간호사분께 몇 번이나 확인했어요. 그런데 정말 맞더라고요. 국민건강보험이라는 게 있어서 외국인도 가입하면 이렇게 저렴하게 치료받을 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더 놀라운 건 의료진분들의 태도였어요. 의사 선생님은 제가 외국인이라고 해서 전혀 다르게 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더 천천히 자세히 설명해 주시려고 노력하시더라고요. 제가 한국어를 잘 못한다는 걸 아시고는 증상에 대해서 영어로도 물어보시고 처방전 내용도 영어로 써주셨어요. 간호사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주사를 맞을 때도 아프지 않게 해주시려고 신경 써주시고 제가 언제 다시 와야 하는지도 달력에 표시해서 보여주셨거든요. 약국에서도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약사분이 복용법을 그림으로 그려서 설명해 주시고 하루에 몇 번, 언제 먹어야 하는지까지 종이에 써주셨어요. 심지어 밥 먹기 전에라는 말을 영어로 비포밀이라고 적어주시기까지 했거든요. 그때 정말로 생각했어요. 이 나라는 진짜로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나라구나.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아픈 사람을 먼저 치료해 주려고 하는 마음이 시스템 자체에 녹아있더라고요. 편의점 문화도 정말 신기하고 감동적이었어요. 처음에는 24시간 언제나 열려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새벽 2시에도 새벽 4시에도 따뜻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게 혼자 사는 외국인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랐어요. 특히 야근을 하고 집에 돌아와서 편의점에서 따뜻한 우동 한 그릇을 사 먹으면서 이런 게 진짜 행복이구나 하고 느꼈어요. 직원분들도 항상 친절하게 음식을 데워주시고 젓가락이나 포크도 챙겨주시더라고요. 지하철이 정확한 시간에 도착하는 것도 정말 놀라웠어요. 에콰도르에서는 버스가 언제 올지 아무도 몰라서 1시간씩 기다리는 것도 일상이었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지하철이 2-3분 늦으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정도로 정확하더라고요. 버스 정류장에 언제 버스가 올지 정확히 알려주는 전광판도 있고 지하철 안에서도 다음 역이 어디인지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안내해주고요. 모든 게 사람들의 편의와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세심한 배려였어요. 처음엔 이런 체계적이고 규칙적인 문화가 자유로운 남미 출신인 저에게는 너무 답답하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니 그 안에 담긴 따뜻한 마음과 서로에 대한 존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놀라운 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진짜 이유를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죠. 개인의 편리함만 이기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의 편리함을 함께 고려하고 배려하는 공동체 의식, 그것이 이 나라의 진짜 숨겨진 힘이었어요. 교통카드 하나로 지하철도 타고 버스도 타고 심지어 택시도 탈 수 있다는 걸 알았을 때는 정말 감탄했어요. 이런 작은 기술적 혁신들과 사용자 중심의 사고방식이 차곡차곡 쌓여서 이렇게 편리하고 살기 좋은 사회가 만들어진 거구나 하고 깨달았죠. 불편함이 편리함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저도 한국이라는 나라를 조금씩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사마 고향을 그리며 8년이라는 긴 시간이 강물처럼 유유히 흘렀습니다. 어느덧 마르코스는 한국어로 동료들과 농담을 주고받고
김치찌개와 된장찌개를 구분해서 끓여 먹으며 지하철 2호선과 4호선의 시간표까지 외울 정도로 한국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동네 치킨집 사장님과는 축구 이야기로 밤을 새우기도 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 할머니들께는 정중한 존댓말을 배우며 한국식 예의와 정서를 자연스럽게 익혔습니다. 한국에서 만난 친구들과 함께 한강에서 치킨과 맥주를 마시며 야경을 감상하는 것도 이제는 소중한 일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에콰도르에 계신 부모님과의 주말 영상통화를 끝낼 때면 언제나 마음 한편이 텅 비어있는 것처럼 허전하고 아팠습니다. 특히 고향의 전통 축제인 인티라이미 시즌이나 가족들의 생일, 크리스마스와 신정이 되면 그리움은 가슴을 파고드는 칼처럼 더욱 날카롭고 깊어져만 갔습니다. 가끔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면 에콰도르 키토의 맑고 투명한 별들이 그리워져요. 고도 2850m의 키토 밤하늘은 여기 서울보다 훨씬 맑고 별이 많거든요. 은하수도 맨눈으로 선명하게 볼 수 있고 남십 자성도 또렷하게 보이는 그 아름다운 하늘 말이에요. 어릴 때 아버지와 함께 안데스 산맥을 바라보며 별자리 이름을 배우던 그 소중한 시간들이 자꾸 생각나요. 어머니가 직접 키우신 감자와 옥수수, 퀴노아로 만들어주시던 로크로데 파파, 그 진하고 고소한 감자 수프 냄새도 너무 그립고 아버지와 함께 바르셀로나 축구 경기를 보며 메시가 골을 넣을 때마다 같이 소리 지르던 그 열정적인 시간들도 자꾸 생각나요. 특히 리오넬 메시가 아르헨티나 대표팀 유니폼을 입고 뛸 때는 같은 남미 사람으로서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몰라요. 아버지는 항상 메시는 우리 남미의 자랑이다라고 말씀하시곤 했거든요. 형제들과 함께 안데스 산맥 기슭의 드넓은 초원에서 낡은 축구공을 차던 어린 시절의 추억들도 너무 그리워요. 그때는 잔디가 아니라 흙바닥이었고 골대도 돌로 만든 간이 골대였지만 그렇게 재미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고도가 높아서 공이 더 빨리 날아갔는데 그래서 더 스릴이 있었어요. 동네 아이들과 함께 해질 때까지 축구를 하고 어머니가 부르시는 소리가 들리면 그제야 집에 돌아가곤 했죠. 한국에서의 8년은 정말 소중하고 값진 시간이었고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했지만 고향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만큼은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전혀 줄어들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한국에 정착할수록 더 간절하고 절실해지는 것 같아요. 한국 친구들이 이제 한국 사람 다 됐네라고 농담할 때마다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복잡한 기분이 들어요. 특히 추석이나 설날 같은 한국의 명절을 보면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서 차례를 정성스럽게 지내고 덕담을 나누며 전통 음식을 함께 나눠 먹는 한국인들이 정말 부러웠어요. 나도 저렇게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우리 전통 음식인 쿠이와 로크로, 엠파나다를 나눠 먹고 스페인어로 정겨운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간절히 생각했죠. 에콰도르의 크리스마스는 한국과 달리 가족들이 모두 모여서 밤새도록 음악을 듣고 춤을 추며 축제를 벌이거든요. 그런 시간들이 그리워요. 매일 밤 잠들기 전에는 똑같은 무거운 고민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나는 언제까지 이곳에 머물러야 할까? 부모님이 점점 늙어가시고 건강도 예전 같지 않으신데 이렇게 지구 반대편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게 과연 맞는 일일까? 특히 어머니가 전화로 괜찮다, 걱정하지 마라, 너는 내 일에만 집중해라라고 하실 때마다 오히려 더 마음이 아팠어요. 분명히 많이 보고 싶어 하시면서도 제 앞길을 위해서 참고 계신다는 걸 목소리만 들어도 알 수 있었거든요. 한국은 이제 분명히 제 소중한 두 번째 고향이 되었지만 첫 번째 고향과 그곳에 계신 가족들에 대한 책임감과 죄책감도 함께 점점 더 무거워져만 갔어요. 그 복잡하고 아픈 마음의 무게를 아마 해외로 자식을 떠나보낸 이 세상 모든 부모님들은 저보다 훨씬 더 잘 이해하고 계실 것 같아요. 사랑하는 자식을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멀리 떠나보내는 그 아픈 사랑과 매일 그리워하면서도 묵묵히 기다리는 그 숭고한 마음이 얼마나 복잡하고 깊은지 이제야 조금씩 알 것 같아요. 사와 미국으로의 유혹, 사회복지사로서의 전문적인 경력을 차근차근 쌓아가면서 마르코스는 인생의 중요한 새로운 갈래길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소중한 경험과 깊이 있는 배움도 물론 값지고 의미 있지만 더 큰 무대에서 자신의 진짜 가능성과 잠재력을 마음껏 시험해보고 싶다는 야심찬 욕심이 마음 깊은 곳에서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그에게 훨씬 더 많은 기회와 몇 배나 높은 수입, 그리고 국제적인 경험과 네트워크를 화려하게 약속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동시에 에콰도르 출신으로서 영어권에서 일하는 것이 한국에서보다는 언어적 장벽이 낮을 것이라는 현실적인 계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접하는 뉴스와 미디어에서 보는 미국의 현실은 마냥 밝고 희망적이기만 하지는 않았습니다. 총기 사건, 천문학적인 의료비, 그리고 극심한 빈부격차 등의 어둡고 무거운 면들이 그의 마음을 짓누르며 깊은 고민에 빠뜨렸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미국이라는 나라는 저에게 정말 크고 달콤한 유혹이었어요. 일단 영어를 어느 정도 자유롭게 구사할 줄 아니까 한국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것보다는 적응이 훨씬 쉽고 빠를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사회복지사의 연봉도 한국보다 적어도 두세 배는 높다고 들었어요. 뉴욕이나 LA 같은 대도시에서는 연봉이 6만 달러에서 8만 달러까지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국 돈으로 치면 1억 원이 넘는 거죠. 무엇보다 세계 최고 수준의 복지 시스템들과 선진 프로그램들을 직접 보고 배우고 경험할 수 있다는 기대감과 설렘도 컸어요. 미국에는 이미 에콰도르 출신 커뮤니티도 크게 형성되어 있어서 외로움도 덜할 것 같았어요. 뉴욕의 퀸즈나 LA에는 라틴 아메리카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어서 스페인어로 대화할 수 있는 사람들도 많고 고향 음식도 쉽게 구할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한국에서는 아무래도 라틴 아메리카 사람들이 적어서 가끔 외로울 때가 있었는데 미국에서는 그런 걱정은 없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매일 뉴스를 볼 때마다 점점 더 불안하고 걱정스러워졌어요. 의료비는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비싸서 중산층도 큰 병에 걸리면 파산할 수 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들을 자주 들었고, 총기 사건은 거의 매일같이 어디선가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학교에서도 쇼핑몰에서도 심지어 교회에서까지 언제 어디서 총기 사건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정말 컸어요. 한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특히 의료보험 문제가 가장 걸렸어요. 한국에서는 아무리 큰 수술을 해도 국민건강보험 덕분에 몇십만 원이면 되는데 미국에서는 맹장염 수술만 해도 몇천만 원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치과 치료는 더 심각해서 임플란트 하나에 300만 원이 넘는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회사에서 제공하는 의료보험이 있다고 해도 본인 부담금이 엄청나다고 하고요. 무엇보다 돈이 없으면 정말 처참하고 비참하게 살아야 한다는 현실적이고 무서운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많이 고민되고 망설여졌어요. 노숙자 문제도 심각하다고 하고 마약 중독자들도 거리에 많다고 하더라고요. LA나 샌프란시스코의 스키드로우 같은 곳의 영상을 보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 사는 나라에서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한국에서는 아플 때 국민건강보험 덕분에 큰 부담 없이 병원에 갈 수 있고 밤늦게 혼자 길을 걸어도 비교적 안전하고 편의점에서 따뜻하고 맛있는 음식을 정말 저렴한 가격에 사 먹을 수 있잖아요.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대중교통도 깨끗하고 정확하고 안전하고요. 이런 것들이 너무 당연하고 평범한 일상이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보니 사실 정말 소중하고 특별한 거였더라고요. 또 한 가지 걱정되는 건 인종차별 문제였어요. 아무리 미국이 다민족 국가라고 해도 라틴계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특히 요즘에는 이민자들에 대한 시선이 예전보다 더 차가워졌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에서도 처음에는 외국인이라는 시선을 받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미국에서도 그럴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미국에 가면 분명히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커리어적으로도 더 큰 성취를 이룰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과연 지금 한국에서 누리고 있는 것보다 더 행복하고 평안하고 안정적으로 살 수 있을까요? 부자가 되고 성공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의미 있지만 마음 편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이웃과 더불어 평화롭게 지낼 수 있는 것도 정말 중요하고 소중한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한국은 정말 특별하고 균형이 잘 잡힌 나라예요. 적당히 발전되고 편리하면서도 여전히 사람 사는 냄새와 정이 넘치는 따뜻한 곳이거든요. 미국은 분명히 기회의 땅이지만 동시에 치열한 경쟁의 땅이기도 하잖아요. 성공하면 크게 성공하지만 실패하면 정말 처참하게 실패할 수도 있는 곳이고요. 한국은 그에 비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삶을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고민들 때문에 밤잠을 설친 날이 정말 많았어요. 5화 한국에서 배운 것. 마르코스가 한국에서 가장 크고 깊게 배운 것은 단순한 기술이나 언어 실력 또는 전문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함께 더불어 조화롭게 사는 법이었습니다. 쓰레기를 종류별로 꼼꼼히 분리수거하는 세심함과 배려, 지하철에서 노약자석을 자연스럽게 비워주는 무언의 따뜻한 마음,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묵묵히 거리를 깨끗하게 만드는 환경미화원분들의 숭고하고 고마운 노고까지 한국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일상에서 보여주는 크고 작은 배려들이 그의 삶과 가치관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이런 소중한 경험들은 그에게 진정한 시민의식이 무엇인지, 그리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감과 연대의식이 얼마나 중요하고 아름다운지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 사람들이 너무 규칙을 철저하게 잘 지켜서 오히려 답답하고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했어요. 쓰레기 봉투 색깔까지 정확히 정해져 있고, 지하철에서는 통화를 하면 안 되고 조용히 해야 하고, 횡단보도에서는 무조건 신호를 지켜야 하고, 모든 게 너무 체계적이고 엄격하잖아요. 자유분방하고 즉흥적인 남미 문화에 익숙했던 저에게는 처음엔 정말 숨이 막힐 것 같고 틀에 갇힌 기분이었어요. 에콰도르에서는 버스가 와도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어서 자리 잡기 경쟁을 했는데, 한국에서는 줄을 서서 차례대로 타는 모습이 너무 신기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그 진짜 의미를 깨달았어요. 이런 작은 규칙들과 에티켓이 사실은 모든 사람을 위한 따뜻하고 깊은 배려라는 거요. 제가 분리수거를 정확히 하면 환경미화원분들의 일이 줄어들고 작업이 수월해지고, 결국 우리 모두가 더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살 수 있잖아요. 지하철에서 조용히 하면 옆에 앉은 직장인도 편하게 쉬면서 출근할 수 있고, 학생들도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고, 신호를 정확히 지키면 모든 사람이 안전하게 길을 건널 수 있고요. 새벽 4시에 나와서 빗자루를 들고 거리를 정성스럽게 쓸고 계시는 환경미화원 아저씨를 봤을 때는 정말 고개가 절로 숙여졌어요. 우리가 아침에 깨끗한 거리를 편하게 걸을 수 있는 건 이분들의 묵묵하고 성실한 노고 덕분이거든요. 그때부터 쓰레기 하나라도 함부로 버리면 절대 안 되겠다고 마음먹었어요. 길에서 쓰레기를 봐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주워서 쓰레기통에 버리게 되었고요. 이런 작은 행동들이 모여서 사회 전체가 깨끗하고 아름다워지는 거라는 걸 배웠어요. 지하철에서 임산부나 노인분들께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도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아무도 강요하지 않는데도 자연스럽게 일어나서 자리를 드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단순한 예의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 그게 바로 정이라는 한국 특유의 문화더라고요. 서로를 가족처럼 생각하고 배려하는 마음이요. 또 인상 깊었던 건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의 에티켓이었어요. 다른 사람이 탈 때까지 기다려주고, 버튼을 눌러주고, 내릴 때는 먼저 나가도록 배려해주고요. 이런 작은 배려들이 하나하나 쌓여서 사회 전체의 분위기를 만드는 거구나 하고 깨달았어요. 나 하나 때문에 다른 모든 사람이 피해를 보거나 불편해하면 안 된다는 생각, 내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고 생각해야 한다는 따뜻한 마음을 한국에서 배웠어요. 이게 바로 한국이 이렇게 단기간에 놀라운 경제 발전과 사회 발전을 동시에 이룰 수 있었던 진짜 숨겨진 비결이 아닐까요? 무조건적이고 이기적인 개인주의가 아니라 공동체를 생각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과 성숙한 시민의식 말이에요. 한국에서 일하면서도 많은 걸 배웠어요. 회사에서 야근을 할 때도 혼자만 먼저 가는 게 아니라 동료들과 함께 마무리하려고 노력하는 문화, 회식 때도 나이 많은 분들을 먼저 챙기는 위계 질서,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불편했지만 나중에는 그 안에 담긴 배려와 존중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정말 감동적이고 배울 점이 많은 문화였어요. 이런 경험들이 저를 더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줬다고 생각해요. 6화 떠날 준비. 현실적으로 차근차근 생각해볼 때 마르코스는 언젠가는 한국을 떠나야 한다는 무겁고 복잡한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비자 문제도 까다롭게 얽혀있고, 더 넓은 세상에서 자신의 진짜 가능성과 꿈을 마음껏 펼쳐보고 싶다는 간절하고 야심찬 욕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구체적으로 떠날 준비를 하나하나 해나가면서도 마음 한편은 계속해서 무겁고 복잡하고 어두웠습니다. 한국에서의 길고도 소중한 8년이라는 시간이 그를 인간적으로,
전문적으로 얼마나 많이 그리고 얼마나 깊이 변화시키고 성장시켜 주었는지 새삼절실하게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 만난 소중한 사람들, 함께 나눈 아름다운 추억들, 그리고 스스로 놀랄 만큼 성장하고 성숙해진 자신의 모습들을 뒤로하고 떠난다는 것이 결코 쉽고 간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떠날 준비를 하면서 가장 많이 든 생각은 한국이 나를 얼마나 많이, 얼마나 근본적으로 바꿔놓았구나 하는 거였어요. 8년 전 인천공항에 처음 내렸을 때의 그 어리고 순진했던 저와 지금의 성숙하고 자신감 넘치는 저는 정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때는 모든 게 무섭고 불안하고 막막했는데 이제는 어떤 새로운 환경이나 도전적인 상황에 가더라도 차분하게 적응하고 헤쳐나갈 수 있다는 확고한 자신감과 믿음이 생겼어요. 한국에서 배운 끈기와 인내심,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깊은 배려심과 공동체 의식이 저를 훨씬 더 성숙하고 지혜롭고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줬거든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쉽게 포기하지 않는 법, 절망적인 순간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법, 그리고 무엇보다 타인과 조화롭게 어울려 함께 살아가는 소중한 법을 배웠어요. 특히 한국에서 일하면서 배운 책임감과 프로페셔널리즘은 정말 값진 경험이었어요. 에콰도르에서는 좀 더 여유롭고 느긋한 업무 문화였다면 한국에서는 시간 약속을 정확히 지키고 맡은 일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지는 문화를 배웠거든요. 처음에는 답답하다고 생각했지만 나중에는 그런 체계적인 업무 방식이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걸 깨달았어요. 마치 험난하고 위험한 전쟁터 같은 세상에서 한국은 제게 든든하고 믿음직한 방패가 되어 주었어요. 안전하고 따뜻한 곳에서 마음의 상처와 트라우마를 천천히 치유하고 다시 세상과 맞설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차근차근 기를 수 있게 해줬죠. 이제 새로운 땅에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두려움과 설렘이 동시에 있지만 한국에서 보낸 소중하고 값진 8년이 저를 충분히 준비시켜줬다고 확신해요. 짐을 정리하면서도 하나하나가 다 추억이었어요. 처음 한국에 와서 샀던 작은 밥그릇, 친구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 한국어 공부하면서 적었던 노트들, 회사에서 받은 표창장까지 모든 게 소중한 기념품이었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구나 하고 감회가 새로웠어요. 가장 힘들었던 건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과 작별 인사를 하는 거였어요. 처음 길을 알려주셨던 할머니는 이미 연락이 끊겼지만 회사 동료들, 동네 상점 사장님들,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들까지 한 명 한 명 인사를 드리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특히 제가 아플 때 죽까지 끓여서 가져다 주셨던 옆집 할머니께 인사드릴 때는 눈물이 날 뻔했어요. 언젠가 다시 돌아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한국은 제게 영원한 안식처이자 마음의 고향으로 남을 거예요. 떠나는 게 아니라 잠깐 다른 곳으로 모험을 떠나는 거라고 생각하려고 해요. 그러면 마음이 조금 덜 아프거든요. 한국에서 배운 모든 것들을 가슴에 품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조금 용기가 났어요. 7화 남은 질문. 미국으로 떠나는 날이 성큼성큼 다가오면서 마르코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명확한 답을 찾지 못한 수많은 질문들이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있었습니다. 과연 미국에서 정말로 지금보다 더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을까?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에서의 평범하지만 따뜻했던 소중한 일상들이 더욱 그립고 소중하게 느껴질까?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높은 지위에 오른다고 해서 정말로 더 의미 있고 보람찬 인생이 될까? 이런 질문들이 끊임없이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확실한 건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보낸 8년의 시간이 그의 전체 인생에서 가장 따뜻하고 의미 있고 행복했던 순간들이었다는 변하지 않을 사실만큼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미국에 가면 정말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해서 저도 전혀 확신이 서지 않아요. 돈은 분명히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고 커리어적으로도 더 큰 기회들과 성취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뉴욕 같은 대도시에서 일하면 정말 국제적인 경험도 쌓을 수 있고 세계 각국에서 온 사람들과 네트워킹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마음의 평화와 일상의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은 어떨지 정말 모르겠어요. 한국에서 느꼈던 그 특별하고 따뜻한 인정과 정을 미국에서도 똑같이 느낄 수 있을까요? 아플 때 부담 없이 병원에 가고 밤늦게 혼자 걸어도 안전하고
이웃이 서로를 자연스럽게 챙겨주고 관심을 가져주는 그런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 말이에요. 편의점에서 따뜻한 음식을 저렴하게 사 먹고 지하철에서 책을 읽으며 평화롭게 출근하고 주말에는 한강에서 치킨과 맥주를 마시며 친구들과 담소를 나누는 그런 소소한 행복들 말이에요. 어쩌면 몇 년 후에는 다시 한국이 너무 그리워져서 꼭 돌아오고 싶어질지도 몰라요. 아니, 분명히 그럴 것 같아요. 미국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어도 한국에서 느꼈던 그 따뜻한 인간관계와 안정감을 그리워하게 될 것 같거든요. 특히 명절 때나 혼자 외로울 때 한국 친구들이 보고 싶어질 것 같아요. 미국은 기회의 땅이지만 동시에 경쟁이 치열한 곳이기도 하잖아요. 성공하면 정말 크게 성공할 수 있지만 실패하면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곳이기도 하고요. 한국은 그에 비해 사회 안전망이 잘 되어 있어서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는 것 같아요. 국민건강보험도 있고 실업급여도 있고 기초생활보장제도도 있잖아요. 그런데 확실한 건 하나 있어요. 한국에서 보낸 이 8년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고 의미 있고 행복한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처음으로 진정한 의미에서 집이라고 느낄 수 있는 곳을 고향이 아닌 낯선 땅에서 만났거든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하고 행복해요. 한국에서 경험한 그 특별한 따뜻함은 아마 한국 사람들이 서로 주고받는 정이라는 독특한 문화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말로는 정확히 설명하기 어렵지만 마음으로 자연스럽게 전해지는 그 무언가, 서로를 배려하고 돌보고 챙기는 그 따뜻한 마음들이 만들어낸 특별한 분위기였어요. 가족이 아닌데도 가족처럼 대해주는 그 마음, 남인데도 내 일처럼 걱정해주는 그 정성, 이런 게 바로 한국만의 특별한 문화인 것 같아요. 그 소중한 따뜻함을 다른 곳에서도 느낄 수 있을지, 아니면 한국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하고 유일한 것이었는지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겠죠. 하지만 분명한 건 한국에서 배운 그 따뜻한 마음을 제가 다른 곳에서도 전파하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주고 싶어요. 8화 마지막 고백. 출국 전날 밤 마르코스는 한국에서의 마지막 순간들을 하나하나 소중히 곱씹으며 자신의 진심을 솔직하고 담담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동안 마음 깊이 간직해왔던 뜨거운 감사의 마음과 사랑의 고백, 그리고 앞으로의 다짐들이 그의 떨리는 목소리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8년 동안 한국에서 받은 모든 사랑과 배려, 그리고 성장의 기회들에 대한 깊고 진실한 고마움이 마지막 고백 속에 진솔하게 녹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도 놀랄 만큼 확실하고 흔들림 없는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한국에서의 8년은 단순히 지나간 시간이 아니라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가장 소중한 선물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정말 길고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만약 제게 인생을 다시 선택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다시 태어나더라도 한국에서 또 살고 싶어요. 이 말이 얼마나 진심이고 진실한지, 그리고 얼마나 큰 의미인지 여러분도 충분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한국은 저에게 단순히 돈을 벌러온 이국 땅이나 경력을 쌓는 곳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 인간답게 살아가는 법을 배운 인생의 학교이자 성장의 터전이었어요. 사람을 어떻게 존중하고 대해야 하는지, 사회 구성원으로서 어떤 책임을 지고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다른 사람과 함께 행복해지는 소중한 방법을 배웠거든요. 이런 값진 가르침들은 어떤 유명한 대학교에서도 어떤 책에서도 배울 수 없는 진짜 인생의 지혜이자 보물이었어요. 길에서 만난 할머니의 따뜻한 손길부터 시작해서 병원에서 만난 의료진분들의 세심한 배려, 회사 동료들의 끈끈한 동료애, 동네 상점 사장님들의 정겨운 인사까지 모든 순간순간이 저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준 소중한 경험이었어요. 특히 한국에서 배운 배려와 정의 문화는 정말 특별했어요. 남미에서는 가족끼리는 서로 많이 도와주지만 모르는 사람에게까지 그렇게 따뜻하게 대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처음 보는 외국인인 저에게도 마치 가족처럼 대해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제가 한국어를 잘 못할 때도 끝까지 이해하려고 노력해 주시고, 제가 길을 잃으면 먼 길도 마다하지 않고 데려다 주시고요. 한국에서 일하면서도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시간 약속을 정확히 지키는 것, 맡은 일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지는 것, 팀워크를 중시하는 것, 선배를 존경하고 후배를 아끼는 것까지.
처음에는 이런 문화가 좀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나중에는 이런 체계적인 문화가 한국이 발전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미국에 가서도 이 모든 소중한 경험들과 가르침들을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한국에서 배운 좋은 것들을 미국에서도 실천하고 전파하고 싶어요. 한국식 배려와 정의 문화를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도 보여주고 싶거든요. 그리고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꼭 다시 돌아오고 싶어요.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성숙하고 지혜로운 모습으로 한국에 더 많은 것을 돌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말이에요. 한국이 저에게 준 무한한 사랑과 따뜻함을 이제는 세계 곳곳에서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 주는 것,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보답이자 사명일 것 같아요. 한국에서 배운 정의 문화와 배려의 마음을 전 세계에 전파하는 작은 씨앗이 되고 싶어요. 특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이민자들이나 외국인들에게 제가 한국에서 받았던 그 따뜻한 사랑을 전해주고 싶어요. 한국에서 만난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려요. 처음 길을 알려주셨던 할머니, 병원에서 친절하게 치료해주셨던 의료진분들, 회사에서 한국어를 가르쳐주신 동료들, 동네에서 항상 반갑게 인사해주신 상점 사장님들, 그리고 이름도 모르지만 제게 작은 친절을 베풀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고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8년 전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청년이었는데 이제는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어른이 되어서 떠나게 되었어요. 이 모든 변화와 성장이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 덕분이에요. 한국이 저를 이렇게 멋진 사람으로 만들어줬어요. 마지막으로 한국에 계신 모든 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앞으로도 저처럼 한국에 오는 외국인들에게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친절 하나가 그들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되고 희망이 될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정말로 정말로 고마웠습니다. 한국, 제 두 번째 고향, 영원히 사랑해요. 언젠가 더 성숙한 모습으로 꼭 다시 돌아올게요.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